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리스크, 이준석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언제 열고 새 지도부 체제 언제 구축을 하느냐, 당권은 이제 누가 주게 되느냐, 2024년 4월에 열리는 총선을 책임질 당권, 당대표는 누가 되느냐라는 데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문제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황정수 재판부가 적법하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준석에 대해서 윤리위가 1년 당원권 정지, 추가 정지, 그래서 기존의 6개월에 더해서 1년이 더해지면 1년 6개월 당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이준석이 1년 6개월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2024년 1월에 이제 당원권 정지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내년 초에 있을 전당대회는 당연히 출마할 수가 없고 2024년 총선에는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상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이 열리는데 그 전에 45일 전까지 공천을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데 기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고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특별 의결을 통해서 이준석을 구제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또 이준석은 앞으로 자신의 성상납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남아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이준석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많은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이준석이 일단 고독한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만큼 당에 남아서 아마 비주류로서 2선에서 활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과 언제나 연대를 하고 지지층도 겹치죠. 유승민을 돕지 않겠느냐, 전당대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모색하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당대회에서 유승민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 시기는 일단 정진석, 주호영 모두 내년 1월 말 2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정기국회가 12월 9일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면 전당대회 준비에 토론도 해야 하고 이러니까 한 5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빨라야 1월 말, 2월 초 전당대회를 연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올해 연말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빨리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정진석, 주호영 모두 내년 초 전당대회를 얘기해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곧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유승민이 출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주류 대표로서 유승민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이준석이 유승민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전당대회의 핵심은 이 비주류 대표를 자처하고 나올 유승민, 이준석 연대를 막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철수, 김기현 모두 뛰고 있는 후보들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리스크가 정리됨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뒷받침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유승민이 출마를 했을 경우에 이 유승민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지지세를 모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런 후보가 있느냐, 없다면 어디선가 다시 새로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가 되던 부분입니다. 거론이 되어 왔죠.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만약 안철수, 김기현 현재 뛰고 있는 으로 안 된다면, 유승민의 등장을 막을 수가 없다면 나경원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지금은 내각에 있는 한동훈, 원희룡 장관들의 얘기도 나오게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친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등의 이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지세를 규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승민이 비주류 대표로서 역선택까지를 업고 당대표에 도전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가장 유력한데
안철수로 지지세를 모두 모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로 만약 안 된다면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등이 투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후보 단일화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제 많은 것들이 전략 단계니까, 구상 단계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원희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값 하락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많은 현안들을 풀어가야 될 이런 입장이어서 내년 2월 전당대회 과연 투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역선택 부분을 업고 저렇게 나서 있는 유승민을 누가 제어할 수 있느냐, 그 제어할 수 있는 지지세를 모을 수가 있느냐, 또 분열이 된다면, 또 소위 주류 측이 분열이 된다면 또 이준석의 경우처럼 유승민의 당권을 허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해야 하느냐,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출마를 계획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왜 그 대답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지지율로 보면 물론 지지율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출렁거릴 것입니다. 안철수가,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외하면 안철수가 가장 높은 편이죠. 나경원, 안철수가 높은 편인데, 안철수, 나경원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유승민을 막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 구도상 그게 안 된다라고 보이면 이제 한동훈, 원희룡 등의 이름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또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새 대표는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주게 됩니다. 차기 총선의 책임을 지는 부분이죠. 차기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금의 여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더 나아가서 보수 자유우파가 차기에도 집권을 계속할 수 있느냐, 집권 연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에 결정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그런 중요한 총선이어서 내년 총선을 책임질 당대표가 누가 적임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안철수, 공동정부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안철수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고, 나경원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안철수, 나경원이 안 된다면 정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대안이 과연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 원희룡 장관들의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도 어떤 지지율이 결집될 수가 있느냐, 만약 대안이 등장한다면 그 대안으로도 지지율이 결집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당내 행사고 이런 부분이어서 후보 단일화가 지난번에도 보여줬지만, 주호영과 나경원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유승민은 그런 부분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역선택을 비롯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후보들이 난립할 것이다. 유승민과 이준석의 연대, 이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승민, 비주류 대표로 유승민이 나서게 되면 주류 쪽에서는 후보가 난립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부분, 이 지지율 결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리스크가 일단 해소가 되었다. 이준석이 어떤 결정,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대목이지만,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맞았고 그 치명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